재미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이번 화에서는 크로노스의 몰락과 올림푸스 신들의 탄생, 그리고 신들의 왕 제우스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로노스는 원시신 아버지 우라노스를 밀어내고 신들의 지배자가 된 후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자녀로서 티탄 신족에 속합니다. 레아는 산의 어머니라고 불리며 대지와 출산과 관련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한편 지배자가 된 크로노스는 모든 걸 가졌으니 평온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우라노스를 밀어내고 왕좌에 앉은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크로노스는 가이아와 약속했던 타로타로스에 갇힌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론케이르 삼형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은 다른 타이탄보다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아는 이에 분노했고 크로노스 너도 아버지와 똑같이 자식들에게 배신당해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될 거라고 저주의 예언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첫 번째 딸인 헤스티아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본 크로노스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어머니인 가이아가 내린 저주가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몰락시킬 거라는 예언에 사로잡혀서 자식이 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사의 몸이라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몇 날 몇 일을 괴로워하던 크로노스는 자식을 먹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출산과 관련된 신이었던 레아는 계속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후부터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크로노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첫째 딸 헤스티아와 둘째 딸 데메테르, 셋째 딸 헤라와 넷째 아들 하데스, 다섯째 아들인 포세이돈을 차례대로 삼켜버렸습니다. 레아는 그 후 또 임신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또 아이를 잡아먹을까 두려워 어머니인 가이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가이아를 찾아간 레아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이를 들은 가이아는 분노하게 됩니다. 손자를 지키고 싶은 건 가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이아는 레아에게 크레타 섬에 숨어 출산을 하라고 알려주었고 레아는 크레타 섬의 한 동굴에서 여섯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기쁨도 잠시 젖을 물리기도 전에 크로노스가 레아를 찾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아는 만삭의 배가 줄어든 걸 크로노스가 눈치챌 걸 알고 있었고 크레타 섬에서 돌을 하나 주워서 옷으로 감싸고 크라노스에게 갔습니다. 크로노스는 옷에 감싼 돌을 보자마자 바로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혼자 동굴에 있던 아이는 배가 고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정들이 나타났고 방패를 두들기며 아이가 우는 소리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정들이 아이를 돌봐주며 염소젖을 먹여 키워주었습니다. 이후 가이아는 아이에게 하늘의 신이라는 뜻의 제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가이아와 요정들의 돌봄 아래 제우스는 무사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제우스는 우연히 해변가를 걷다가 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아내인 메티스였습니다. 메티스는 지혜와 지략의 여신으로 티탄 신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메티스는 특히 지혜와 총명함 그리고 교활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한눈에 반한 제우스는 메티스와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할아버지 우라노스의 이야기와 아버지 크로노스의 이야기 등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크로노스 뱃속의 형제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가 자식에게 당해 왕위에서 밀려날 거라는 예언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들은 제우스는 형제들을 구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략의 여신이었던 제우스의 아내 메티스는 힘들어하는 제우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녀는 제우스에게 크로노스에게서 형제들을 구할 묘책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구토제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메티스는 구토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지혜의 여신답게 그것을 어떻게 먹일지까지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 방법은 신들이 마시는 음료 넥타르와 신들의 음식 암브로시아에 넣어 먹이는 것이었는데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불멸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함과 영원한 젊음을 상징하는 요소로 신들의 불멸성과 초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그렇게 메티스와 상세한 계획을 세운 제우스는 그를 키워준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할머니 가이아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 제우스는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찾아가 크로노스의 시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레아는 제우스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자신의 자식인 걸 직감하지만 크로노스가 눈치챌까 모른 척하고 제우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가이아는 저주의 예언을 내린 후 오랫동안 크로노스에게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아가 크로노스를 찾아오자 그는 기뻐하며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였고 제우스는 크로노스의 넥타르와 암브로시아에 구토제를 넣었습니다. 이윽고 가이아와 크로노스, 레아가 함께 모인 가족들의 만찬이 펼쳐졌고 크로노스는 맛있게 음식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크로노스가 구토를 시작하였습니다. 5명의 자식들을 차례대로 쏟아내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돌까지 쏟아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심한 구토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제우스와 형제들은 쉽게 크로노스를 제압하였습니다. 구토를 했다고는 하나 엄청난 힘을 가진 크로노스가 저항 한번 하지 않으며 순순히 제압당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이아의 저주가 섞인 예언 때문에 크로노스는 항상 잠을 못 이루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자식들을 먹은 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항상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물러나는 크로노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이 찾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불안함과 괴로움이라면 부족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크로노스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배자를 정하기 위해 모두가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는 모두의 만장일치로 막내였던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몰락의 이유를 독재에서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했던 제우스는 형제들과 힘을 나누어 갖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제우스가, 바다는 포세이돈이, 지하세계는 하데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신들의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편 크로노스가 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타이탄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라노스를 처치했던 크로노스여서 왕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으나 자신들보다 약한 것들이 왕위에 오르고 각각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었고 타이탄들은 연합하여 올림푸스의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그렇게 타이탄 연합과 올림푸스 신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첫 번째 신들의 전쟁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다음화에서는 첫 번째 신들의 전쟁 티타노마키아와 인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